17% 관세가 적용됐을 때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관세액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나온 그 전기차 의무화 폐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판매 데이터 좀 볼 텐데 1월 달에 유럽 판매 데이터 괜찮았습니다. 테슬라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현대차랑 기아가 괜찮았다. EV3가 되게 유럽 시장의 버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EV3가 흔히 불품했는데 네. 1월 달에 그 유럽이 전기차 판매 데이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EU가 34%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그 FTA까지 합치면은 37% 정도 나왔어요. 여기 37.4%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판매가 37%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그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 오늘 그 SK증권의 코멘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정상화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만 이제 판매가 증가가 나왔고요. 내연기관이라든가 디젤차 이런 것들은 다 네.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독일이 53.5%, 영국이 41.6% 판매 성장이 나오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맞춘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의 영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거, 그 CO2 배출 강화 규제에 맞춰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그 전기차 라인업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러 좀 덜 팔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올해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폭스바겐이 많이 판 이유가 있어요. ID4 이런 것들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서 전기차 판매량 정상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0.6% 마이너스, 기아가 마이너스 6.6%, 테슬라가 45.2% 네, 감소가 엄청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아 같은 경우는 EV3는 판매가 급증했는데 다른 것들 좀 부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신차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 대체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보면 비아드가 한 6,000대 팔았어요. 6,000대 팔았고, 그리고 그 전체 유럽 시장에서 이제 중고차 판매 비중은 뭐 5에서 7% 수준이지만 뭐 높은 관세도 불구하고 중국 OEM 점유율이 상승했다. 요 얘기는 제가 이따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요 얘기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왜 그런지.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 급감은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에 따른 수요 급감. 요게 이제 모델 Y 주피터 모델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기다 이제 그렇지. 안 사잖아요. 안 사지. 그러니까죠. 이게 이제 아마 유럽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출시가 될 건데, 네. 실제 인도되는 건 그쯤 될 건데, 그러면은 테슬라가 판매량이 올라오는 시점은 뭐 한 5월 달 정도 되겠죠. 5월.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구구정당 지지 등 정치적 행보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감 영향으로 결국 신규 모델 Q 출시가 이루어져야 전체 판매량도 반등할 전망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해 그 1분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밸류체인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1분기까지 좀 부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 부진할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엔캠이라든가 덕산테크피아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제 관심 가져야 돼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도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조선비지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지난해 10월 달에 EU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1월 달부터 이제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10월부터죠. 사실상 이제 중국 전기차들의 유럽 내 판매량이 실제로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뭐 현대기아라든가 이런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체로 지난 연말까지 보면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소유한 그 MG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1월 달엔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것도 기저 효과로 좀 보여요. 그리고 그 MG 판매량 감소에는 이외에 추가 감세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관세가 45.3% 맞았어요. 협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MG4가 사실 MG 브랜드는 이제 그 중국산이라기보다도 유럽 브랜드를 많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더 유럽 브랜드를 인식을 하는데, 31,000유로에서 그 34,990유로, 그 대략 그러면 많이 올랐죠? 이게 대략 얼마 차이나?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600 정도 차이 나나? 네. 그러네요. 600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 ID3 같은 경우는 요게 33,330유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G4보다 싼 거예요. 네. 그 ID3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제 중국 지리 자동차 이런 쪽도 판매 급감했는데, 비아디가 오히려 216% 증가했어요. 5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관세를 대폭 낮췄는데, 비아디 아토3의 시작 가격이 23년도에 4만 유로였는데, 이거를 이제 37,990유로로 더 내렸는데, 전에 우리가 관세 영향에 따른 원가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아디 사례를 둬서 비아디가 25.4% 관세를 맞을 경우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관세를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관세를 올렸는데 가격을 낮췄다. 이 얘기는 이건 여기 17%까지 내려왔었네요. 18점 그때 4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17% 관세가 적용됐을 때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없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4%인가 5%인가 그 관세를 지금 물고선 중국에 출시하잖아요. 그 EV3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낮추지 않고서는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냥 매출 좀 덜 나더라도 그냥 점유율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비아디가 숨겨진 부채가 72조에 있다는 얘기 뉴스 보셨죠?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판매해서 납품 업체들한테 자금을 납품 대금을 늦게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사실상 사기 금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판매량은 급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아디가 지금 이 가격에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마진 훼손을 크게 하고선 어쩌면 일부 적자를 보고선 감행하고선 판매할 수도 있다. 워낙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 운송 중인 것도 다 치고 있어요. 내가 일단은 항구에 그러니까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기아 EV3가 35,990유로예요. 5,990유로. 아까 보면은 비아디보다 2,000유로 2,000유로 싸죠. 네. 되게 싸죠. 아토3보다 싸요. 국내에는 아토3가 기아 싸다고 막 하잖아요. 유럽 가격이 더 훨씬 싸요. 그럼 얘가 더 잘 팔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반사액을 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아 EV3 같은 경우가 지난해 8월에서 12월 달에 33,000대, 이거 그게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7,646대 판매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대해서 18배 수준인데, 이건 당연한 거죠. 작년에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난해 8월 달 1,400대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쭉 해서 8,000대 이상 쭉 팔았고요. 그리고 해서 5개월 동안 33,173대 유럽 수출이 남았는데, 올해 목표가 6만 대거든요. 네. 이 페이스는 8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EV3 흥행 비결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뛰어난 주행 성능,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EV4 전기 세단도 출시 예정이라서 이게 유럽에도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1등했고 스페인에서도 1등한 상태고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는 3등을 했고 1월 달에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는 판매 1위를 기록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달에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차량 7대 중 한 대가 이제 EV3 정도로 와, 점유율이 팔았네요. 네. 점유율이 지금 17.8%까지 선두 1등 됐어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EV3가 1등인데 스페인에서는 비아디 돌핀 제쳤습니다. 그리고 1등한 거예요. 오. 예. 영국과 아일랜드도 각각 해서 2위 정도 판매를 하셨고, 그리고 전체 3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아가 스페인에서 기아 EV 2025 기아 EV 데이를 열거든요. 요게 이제 세단, 아까 전기 세단 EV4랑 그리고 PV5 PVV 차량이랑 그리고 콘셉트카인 EV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히 EV2는 유럽용이에요. 유럽 전용으로 나온 거고. 완전히 좁은 골목 다니는 유럽용. 네, 그래서 요거로 EV2는 L4P나 NCM 둘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PV5는 굉장히 효용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여러 가지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EV4 같은 건 제가 원하는 게 전기 세단 거 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세단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EV3랑 EV6 있잖아요. 봤을 때 EV6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네. 더 배터리도 좋은 거 들어갔는데 가성비가 EV3가 좋은 거죠. 아, 가격 대비해서.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25 기아 EV데이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콘셉트카 한 개와 이제 신차 두 종이 나오는데 이제 EV4 그리고 PV5, EV2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은 올해 되게 중요한 게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1년 대비해서 이제 15% 삭감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15%이지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판매 데이터 2배 이상, 전기차의 2배 이상 팔아야 돼, 지난해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좀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다만, 1월 달에 37%의 성장은, 약간의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네. 지난해 1월 달에 독일에서 관세, 보조금 폐지 이런 것 때문에,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이 있어, 효과는 있겠지만은, 일단 분위기는, 좀 시장은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올해 좀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그 미국과 EU와의 그 자동차 관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아직은요. 그리고 지금 EU와 미국 간에 협상을 했는데, 일단 그 EU 무역 집행위원장은 워싱턴 협상에서 EU와 미국이 서로 자동차 관세를 점차 낮춘 후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등의 그 자동차의 주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은 유럽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EU는 미국에 10% 관세 부과하니까 트럼프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러면 EU에서 먼저 2.5%까지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상호 무관세 갈 가능성이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역위원장 쪽에서는 이제 이런 폐지 조건 쪽에서 이제 미국이 수입 픽업 트럭의 부과중 25% 이것도 포함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상호 간에 무관세로 갈 수 있을까? 요건 좀 사실 가면 좋은데 만약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이런 LNG와 대두 수입량을 많이 사줌으로써 대신 이 관세를 내리고 이걸 많이 구매를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무관세가 서로 된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K배터리를 장착한 뭐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미국산 전기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이 될 수 있겠죠. 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쵸? 구조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테슬라는 사실 대부분 파나소닉이 다 들어가요. 파나소닉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테슬라 지형이 많이 팔릴수록 국내 배터리한테 좋아요. 네.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1월 때 26% 성장이 지난주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테슬라가 안 좋았잖아요. 엄청 안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이런 쪽에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26%가 평균인데, 그때 16% 나왔나요? 그 정도밖에 좀 나왔죠. 역성장은 아니었지만은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이게 서구로 관세만 서유를 잘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K배터리 쪽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